알래스카를 날려버린 러시아의 실책. 전 세계에서 하루가 가장 늦게 시작되는 곳인 알래스카는 미국의 주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넓이는 미국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이나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텍사스주의 2배가 조금 넘고 한반도 남한의 17배 정도이며 대략 몽골만한 넓이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로는 미국 최북단에 있는 주로 북쪽은 북극해, 남쪽은 태평양, 서쪽은 베링해 등 3면이 바다이며 동쪽은 캐나다 유콘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고 미국의 대륙 방위 체제의 전초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은 매장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란 지명의 어원은 알루트어의 알라흐스하크에서 유래된 것으로 섬이 아닌 땅이라는 뜻이며 원주민은 베링 해협을 건너온 몽골 계통의 후손으로 지금의 이누이트족과 알루트족입니다. 그럼 알래스카는 언제부터 미국의 영토가 되었을까요? 바로 직전에 올렸던 모피를 찾아라는 영상에서 짧게 언급했었지만 덴마크 출신으로 러시아 해군 예비역 대령인 비트스 베링이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의 명으로 북동 항로를 개척하다가 1741년 얼음으로 뒤덮인 이 땅을 발견한 뒤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러시아는 이곳에 병력을 보내 통치하였는데 1867년 재정의 궁핍이란 이유로 720만 달러의 미국에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치운 것은 단순히 재정난 때문은 아니었으며 러시아 제국의 관료들이 바보들이었기에 이런 거래를 한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캐나다와 붙어있던 지역으로 크림 전쟁 당시 러시아는 캄차카 반도에서 영국과 2번의 전쟁 끝에 패배한 상황이었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총 연장 9,288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매각하고도 한참이 지난 1891년 착공해서 1916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기에 당시로서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험난한 시베리아를 도보로 행군한 다음에 물살이 험한 곳으로 악명 높은 베링 해협을 건너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알래스카에 자원이 무진장 많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영국에 뺏길 거 불과 몇십 년 전인 1783년 미국의 승리로 독립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고 당시까지도 영국의 적대적인 미국에게 팔아치우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으로 알래스카가 넘어간다면 최악의 경우 캄차카 반도를 비롯한 시베리아 동쪽까지 영국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의 재정이나 군사력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라도 알래스카 방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치움으로써 중간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로 러시아는 미국과 매각 교섭을 하여 이 지역을 1에이커당 2센트로 환산해서 계산한 750만 달러에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헨리 수어드에게 알래스카를 매도하는 조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조약에 대해 자원도 없고 온통 얼어붙은 황무지를 왜 그렇게 비싼 값에 사느냐 면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주도한 수어드의 이름을 딴 수어드의 얼음상자 또는 북극곰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땅을 산 이유가 자원개발보다는 북미 대륙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제거하고 당시 캐나다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가 간 중요한 조약을 국무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조사할 때마다 학자들과 미국인들 모두에게 협상력, 연설력, 고소력 등 각종 정치적 지표가 항상 최하위를 가리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64년 16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할 당시 부통령이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가 이듬해 1865년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1808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3살 때 부친이 사망하면서 집안이 급격히 가난해져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양복점에 취직해 일을 배우고 17살 때 양복점을 차려 돈을 벌었고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한 후 부인한테서 글을 쓰고 읽는 법을 배워 독학으로 학문을 익히고 정계에 진출하여 연방 하원 의원, 테네시 주지사, 연방 상원 의원 등을 거치면서 점차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존슨은 노예를 수호했던 인물로 노예제도 찬성론자였으며 노예지원법안 폐지에 관한 발언 등을 하는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자신과 당적이 다른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했지만 링컨은 취임 후 불과 한 달 만에 포드 극장에서 저격당해 사망하였고 이에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집권 전 존슨은 성실하고 정직한 이미지로 주변인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집권 후에는 이러한 호평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정치를 했으며 남부 보수파에 힘을 실어 흑인 인권을 100년 뒤로 미룬 원흉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도 험난했는데 그 많은 비난과 반대 속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러시아 측에서 잔금을 빨리 받기 위해 미국 의회에 적극적으로 노비를 한 덕분에 겨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입한 알래스카에서 금, 석유, 석탄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산림자원과 수산자원 덕에 미국은 뜻하지 않은 상당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1896년 칼맥이라는 사람이 금을 찾아 헤매던 중 클론다이크에서 숙소 지을 땅을 파보니 사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광이 발견되자 알래스카 일대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나 캐나다와 국경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황금광 시대와 영화 늑대계 그리고 영화 콜 오브 와일드의 원작 소설인 야성의 부름이 바로 이 알래스카 골드러시를 다룬 작품들입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82년부터 원주민은 물론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매년 10월이면 1인당 $2,000씩의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데 4인 가족의 경우면 한화로 약 1천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배당받습니다. 이 배당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 제한도 없고 직업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평생 동안 받는데 원주민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혼혈아를 낳을 경우 그 아이에게는 5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을 주는 이유는 이곳에서 천연가스와 미국 전체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원유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돈을 주고 사긴 했지만 거저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반도로부터 시작한 알래스카 산맥에는 북미 대륙 최고봉인 데날리 산이 있는 곳으로 원주민 말로는 데날리는 위대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원래 맥킨리 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인데 2015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청을 받아들여 공식적인 명칭이 데날리 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데날리 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의 로키 산맥을 거쳐 남미의 안데스 산맥까지 남북미를 이어주는 등뼈 역할을 하는 거대한 산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랭걸 세인트 일라이어스 국립공원은 넓이가 53,000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비행기 투어를 이용해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잡이는 알래스카 수산업의 주요 산업이자 중요한 관광 상품이며 맑은 물, 차갑고 깨끗한 공기, 푸른 얼음으로 첩첩히 겹쳐진 봉우리와 계곡들, 그 속에 사는 해달, 물개, 바다새, 늑대, 갈색곰 등등 수많은 야생 동물들과 함께 겨울철이면 오로라를 보거나 빙하위에서 스키를 타기도 하고 원시 자연 속 오두막집에 머무르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스릴과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 1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곳 알래스카를 찾아옵니다. 까만 밤하늘에서는 비스의 환타지 오로라가 펼쳐지고 멀리서 고독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알래스카의 밤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담겨지길 기원합니다.